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용호입니다. 자, 카카오 게임즈 주가가 최근에 조정이 나오고 있죠. 근데 카카오 게임즈의 조정은 카카오 게임즈만의 문제가 아니라 게임즈의 조정은 NFT 메타버스 관련주들의 조정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제 펄어비스 방송을 했고, 이제 코스타 게임즈 2대장을 펄어비스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 이렇게 뽑아 드렸죠.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의 자회사 넵튠까지 같이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제 카카오 게임즈를 좀 이제 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최근까지만 해도 게임주, 특히 NFT 메타버스 관련주들 정말 강했는데, 이번 주에 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며칠 사이에 주가는 폭락을 보여주고 있고요. 주말에 가상화폐 폭락한 게 좀 컸던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주가 하락했는데 가상화폐까지 같이 폭락하면서 이런 NFT, 메타버스 관련주들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 관련주가 좀 뚜렷합니다. 뭐 진짜 메타버스 관련주예요. 메타버스 사업이 앞으로의 먹거리다.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사명을 메타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뭐 오큘러스 2 같은 거 지금 정말 1000만 대 정도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아이폰 최초 나왔을 때도 1000만 대 팔렸다고 하면은 이게 이제 스마트폰 이후에 정말 어떤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 그런 좀 이제 생태계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고요. 뭐 애플, MS,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뭐 메타, 그리고 엔비디아, 뭐 유니티 이런 실질적인 진짜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앞으로의 어떤 먹거리를 위해서 메타버스를 준비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고, 우리나라의 펄어비스처럼 게임사들 중에 정말 실력 있는 게임사들도 이런 도깨비 같은 정말 명품 이런 게임, 명품 메타버스 게임을 준비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로블록스도 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그거 마인크래프트 가지고 있죠. 그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한정으로 이 NFT가 메타버스와 엮였어요. 그리고 P2E, 이 게임하면서 돈 번다. 우리나라는 불법이라서 못해요. 근데 최근에 뭐 하나가 이슈가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이제 게임위에서 뭐 좀 조치를 하겠다라는 한 것 같은데,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입니다. 그 불법이라기보다는 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P2E 게임이 안 돼서 위메이드의 미르포 글로벌이 글로벌로 나갔죠. 그래서 동남아 위주로 동접자가 13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거에 비해서 카카오 게임즈는 지금 다소 이런 NFT라든지 메타버스 쪽에서 잠잠합니다. 왜 그럴까 생각 들었는데, 아무래도 뭐 위메이드나 게임블 같은 이런 기업들보다는 카카오가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가 다소 좀 이제 대기업이고 손에 꼽히는 그런 그룹이 되어 어떤 자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 조심스럽지 않나. 최근에 좀 이슈도 있었고요. 네이버 카카오가. 그래서 좀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 정부가 이런 좀 이제 그 뭐 가상화폐라든지 NFT 이런 쪽에, 우리나라 정부뿐만 아니죠. 사실 엘살바도르를 제외한 모든 정부들이 이제 이 탈중화 이 기존의 어떤 그런 중앙화폐를 위협하는 가상화폐에 대해서 사실 긍정적으로 보는 나라는 별로 없죠. 뭐 미국이야 워낙 자유의 나라니까 미국은 뭐 논외로 치고, 중국은 아예 금지시켜 버렸고, 인도도 거의 금지됐고, 그래서 공산당 국가에서는 뭐 어림도 없고요. 이거 제 생각에는 민주화가 잘 되어 있는 나라일수록 이런 거에서 좀 자유로운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도 달러가 위협이 되면은 당연히 안 좋은데, 그, 그것보다 어떤 자유라든지 이런 권리에 대한 가치가 더 큰 거죠. 이런 면에서 좀 부럽습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가자면은 카카오 게임즈는 다소 좀 보수적인 이런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NFT 메타버스로 오른 게 없다. 주가 많이 올랐는데요. 실적으로 올랐습니다. 실적으로 올랐어요. 카카오 게임즈 오딘 실적 폭발했습니다. 몇 달 동안 그 1위를 지키다가 이 NC소프트가 좀 리니지 W로 부활하면서 다시 1위를 뺏겼는데, 요즘에 뭐 3위까지도 내려가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카카오 게임즈가 작년에 상장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뚜렷한 어떤 그런 좀 이제 그 비전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엄청난 인수합병, M&A 엄청납니다, 진짜. 와, 이게 돈이라는 게 진짜, 돈이 돈을 벌고 돈이 돈을 먹고 그 먹은 걸 또 먹고 또 먹고, 정말 이제 머니 파워가 엄청나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기술력도 받침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 매출 실적으로서 매출과 영업이익으로서 주가를 끌어올렸고 주가 크게 조정 나왔는데 사실 이때도 실적 좋았는데 아주 좋은 기회였죠. 좋은 기회였는데 쭉 하락하다가 주가가 다시 오르는데 이 기간 정도가 이제 그 라이온하트 인수합병하고 NFT 이슈 조금 묻어가지고 좀 상승했던 그런 구간입니다. 근데 별로 오른 게 없어요. 시가총액이 6조 7천억이라 좀 시총이 높아서 좀 그런 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카카오 게임즈 제가 왜 그러면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느냐? 우선 메타버스나 NFT로 오른 게 별로 없었다라는 게 좀 이제 큰 장점입니다. 오른 게 없으니까 조정이 나올 것도 없죠. 그리고 실적이 깡패입니다. 올해 예상되는 매출이 벌써 1조고요. 작년에 2배가 넘었어요. 엄청납니다. 오딘 파워. 그리고 올해 예상되는 그 영업이익이 1,700억이고 순이익이 1,500억이에요. 예상 실적이 엄청나죠. 내년부터 보세요. 1조 6천억 거의 영업이익 5,500억 순이익 4천억 1년 뒤에 거의 2조 6천억 4,500억 실적이 깡패입니다. 지금 시총 규모가 6조대인데 주가 더 떨어지면 시총 6조까지 떨어지겠죠? 시총이 6조인데 영업이익이 5천억 순이익 4천억 이 카카오 계열 카카오 게임즈인데 저평가죠. 지금 제가 저평가라기보다는 저평가예요. 저평가다라고 봅니다. 같은 어떤 섹터 안에서 보면은 피어 그룹 안에서 보면은 근데 이제 지금 게임주 하락하고 메타버스 하락하고 NFT 하락하고 가상화폐 하락하니까 같이 하락한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외국인들 미친 듯이 매수하고 있죠. 주가가 오르든지 말든지 계속 매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관은 샀다 팔았다 상업펀드 다 팔고 아주 기관 단타를 치고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은 그냥 무시하고 다 사고 있고 주가 오르다 떨어지니까 개인도 팔고 있고 네 이렇게 오히려 외국인은 10월달에 여기서 팔았네요. 외국인은 왜 비싸게 사고 싸게 팔까요? 싸게 팔아서 비싸게 파는 뭐 외국인이 한 명이 아니니까 다른 외국인이겠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실적에 받쳐주는 그런 좀 이제 회사다. 그리고 기술력이 있는데 카카오가 NFT 메타버스도 지금 적극적으로 그냥 뭔가 어필을 못해서 그렇지 저는 준비를 하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예 만약에 안 할 거면요 크래프톤처럼 단정했습니다. 크래프톤 NFT 안 한다 그랬어요. 게임의 순수한 재미만 추구하겠다 라고 말한 게 크래프톤입니다. 카카오 게임즈가 만약에 안 하려고 했으면은 안 하려는 뉘앙스도 아니었습니다. 네, 그렇게 우리가 카카오 게임즈를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기술적으로 놓고 보면은 9만원은 살짝 뭐 깨도 상관없다라고 봅니다. 크게 의미 있는 라인이 아니라서 오히려 요 8만 한 7천원 라인이 더 중요한 라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 가격대에서 이런 식으로 좀 지지가 나오는지 뭐 아니면 바로 급반등 하는지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깨고 더 내려간다?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은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땡큐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 왜? 내년 실적 지금 아까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현재 시가총액은 작아지는데 실적은 오른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네, 결국 주가라는 것은 실적만 좋다고 상승한 것도 아니고, 펄어비스 같은 경우 실적 보세요. 엉망인데, 지금 시가총액이 카카오 게임즈보다 펄어비스가 훨씬 더 크지 않습니까? 펄어비스 실적 엉망인데 우리나라의 메타버스 대장주가 펄어비스잖아요. 그만큼 기대감이 큽니다. 카카오 게임즈 실적 이렇게 좋고 앞으로도 좋아질 건데, 주가가 그만큼 못 따라간다는 것은 확실히 그런 좀 이제 미래 비전에 대해서 오히려 약간 메타버스 대장주 자리도 펄어비스한테 뺏겼고, 뭐 사실 뺏겼다라기보단 펄어비스가 워낙 기술력이 좋은 회사다 보니까. 그러니까 근데 카카오 게임즈는 자기 장점으로 살려서 해야 돼요. 엄청나게 그 많은 돈으로 자본력으로 인수합병 계속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거고 계속 투자하고, 저는 그러면 카카오 게임즈가 실적 면에서는 앞으로 이거 어떻게 될까? 과연 지금은 이미 3N은 크래프톤한테 좀 꺾이는 추세 아닙니까? 카카오 게임즈한테도 좀 따라잡힐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 2, 3년 뒤에는 지금 카카오가 이 속도로 성장한다라면은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카카오 게임즈가 모든 이런 기업들을 인수합병하거나 모든 사업을 다 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넵튠이라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이거 시총 보시면요 7,600억으로 제법 큽니다. 카카오 게임즈의 한 9분의 1 정도,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시총인데, 그래도 이게 중소형주 치곤 굉장히 큰 시총이고요. 보시면요, 이 연결로 보면요, 연속 적자입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연결로 보면 연속 적자인데, 이게 순이익으로 보면요, 당기 순이익이 보이시죠? 이게 19년도, 이게 2020년도 570억, 그리고 이거 올해 9월까지 1100억. 그러면 이제 4분기 끝나면 더 높게 되겠죠. 지금 엄청납니다. 금융 수익이 엄청나요. 엄청납니다. 이게 크래프톤 지분을 투자한 회사로도 유명하죠. 넵튠이. 근데 크래프톤 상장 그래도 뭐 주가는 안 올랐지만 공모가는 높게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봤을 때 넵튠이 지금 엄청나게 많은 공격적으로 메타버스라든지 그런 이제 신기술 그리고 다양한 벤처 기업들 엄청나게 많이 인수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최근 인수한 자회사 뭐 맘모식사라든지 이런 식의 기업들 굉장히 많이 이제 인수했고요. 이거 그 다트 들어가셔가지고 이거 보시면요. 굉장히 이 넵튠이라는 기업이 얼마나 많은 그런 좀 자회사들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은 그런 좀 이제 그 미래를 준비하는지 자세히 나왔거든요. 이런 거 살펴보시면서 뭐 메타버스 그리고 뭐 인공인간이라고 하나 뭐라고 하죠? 그 가상인간, 죄송합니다. 인공인간이 아니라 가상인간 그런 식의 좀 이제 미래 그런 먹거리를 굉장히 많이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자회사 님블 뉴런도 이제 그 좀 그래도 그 이터널 리턴인가 그 게임도 PC 게임 중에서 좀 잘 나가는 게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이 넵튠이 약간 카카오 게임즈가 모든 회사를 다 인수합병할 수 없으니까 중간 그런 연결들이 하는 것 같아요. 카카오 게임즈가 있고 넵튠이 중간에 있어서 그런 메타버스 아니면은 뭐 그런 좀 이제 뭐 가상인간 미래의 어떤 그런 기술 이런 많은 기업들을 인수하고 뭐 모바일 그런 기업들도 인수하고 모바일 게임 기업들도 인수하고 인수하면서 그래서 적자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넵튠이. 네. 넵튠이 적자가 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너무나 많은 그런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미래 성장사들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넵튠이 카카오 게임즈가 인수하면서 주가가 4만 원대까지 올라갔었는데 이번 NFT 이슈 때 3만 5천 원 근처에서 뚝 떨어졌어요. 그만큼 이때가 거품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주가가 지금 별로 오른 것도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참고하셔서 카카오 게임즈와 넵튠 이렇게 살펴보시고 앞으로 요 카카오 그룹이 게임 NFT 메타버스 쪽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또 펄어비스와는 다른 느낌으로 갈 겁니다. 네, 그걸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넵튠 같은 경우는 중요한 라인은 근데 이거 한번 그때도 사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질 때 이유 없이 쭉 빠진 거라서 근데 여기서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뭐 2만 원대에서 이탈하면은 이래서 손절했는데 주가 3만 원 5천 원까지 올라왔는데 그래서 이 종목은 빠질 때 화끈하게 빠져서 기술적인 대응선이 좀 잡기가 애매합니다. 그래도 잡긴 잡아야 되니까 22,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원님들 저는 무료 카톡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에 있는 링크나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카톡방으로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해당 무료 카톡방은 100% 무료로 운영되는 공간이니 궁금하신 분들은 이 링크 클릭하셔서 앞으로 저와 함께 건전하고 건강한 주식 투자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